안녕하세요. 박종배입니다. 일단 여기 방문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주인공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NG에 관한 설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랑 KNG를 비교는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그래서 여기서 제가 키워드 같은 거라는 지금 준비를 해볼까 했는데 여기서 즉흥적으로 사실 이게 0.3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호만큼은 1.0 버전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즉흥적으로 마음 생각, 혹시 법인세에 관해서 질문 같은 거 하시는 분 계시면 뭐 한번 물어보라고. 지금 법인세만 지금 설명하기 KNG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제가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이 법인세라는 문제가 워낙 전문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택을 처음 이 시작을 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을 많은 분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가까우니까 그것으로서 지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쨌든 없애려진 거고 돈은 갖다 퍼붓었으니 물건은 나왔고, 그래서 이제 법인세가 하나 질문을 하나 해볼 건데, 제가 하나 넣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읽어도 잘 이해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KNG는 전문적이고 깊이 있을수록 더 위력을 발휘합니다. 일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은 것은 이미 GPT가 GPT, 바드 이런 GPT에서 상당히 잘하는 편이죠. 그건 9,000개, 9만 개의 중복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확률적으로 만들어내니까 거의 틀린 게 없는데, 아주 깊이 있고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으로 들어가면은 GPT는 이제 좀 죄송합니다. 이제 KNG에다가 지금 0.3 버전인데 한국 법인세법상 판매 매매 차익의 귀속 시기는 언젠가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옵니다. 원래 개념서부터 이게 제가 옛날에 고시보다가 맨날 낙방을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구수만에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것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시험 치면은 사법고시는 무조건 수능 합격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오류가 없어요. 미리 부정은 많이 공지를 했지만은 틀림이 없으니까 올바른 얘기만 하니까 사법고시는 무조건 수석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을 GPT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제 대무 전문가랑 가서 상담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식으로 희미하게 나오죠. 희미하거나 또 틀린 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류 내지는 특히 전문 지식 쪽으로 들어가면은 GPT는 매우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몇 개 없으니까.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곳이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데, 실은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도 경험은 다 하신 거지만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쓰레기의 바다거든요. 제대로 된 정보는 인터넷에 그렇게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정보, 필요 정보라는 것이 한 100이라고 한다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은 영양가를 친다면, 영양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10%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다 숨어 있죠. 아니면 유료화돼 있고, 저작권이 있고. GPT 뭐 최근에 쳐보니까 휴대폰으로 치니까 휴대폰 가지고 쳐보니까 막 유료화 강제 막 돼 있고 그러던데 지금 일반적으로 뭐 그냥 일상적인 지식들은 GPT가 뭐 저희랑 K엔진이랑 특별히 더 K엔진이 더 강점을 가졌다. 라부터 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저희는 이게 전기가 안 먹어요. 전기가 안 먹고 이 지금 GPT 우리 K엔진이 이 정도 떨어져서 얘기는 할수 있나요? K엔진이 지금 작동을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일반 사무용 노트북, 이 노트북은 제가 한 며칠 전에 중고 80만 원 주고 한 거거든요. 이 정도로 그냥 들어가는데 집에 있는 이 서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이 정도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 자체가 한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 분량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면 10메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을 보면 한 1000개 분야 정도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한 10,000개 분야가 있어요. 세세하게 일어나는 때는. 그러면은 10,000개 분야, 1000개 분야는 10기가, 10,000개 분야는 100기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100기가라는 분량은 USB가 요즘 2기가 USB가 지금 한 10만 원 정도만 뭐 비싸봐요. 그 정도입니다. 10만 원짜리 USB 안에 만 가지 256만 그러니까 2만 5천 한 2만 가지 이상의 그 분류가 되는 2만 개 이상의 이제 분야의 지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안에도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더 이상 뭐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이 휴대폰 정도의 저장 용량 내부에 세상의 모든 지식이 99.99%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터넷이라는 것이 커버해 왔던 그 검색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이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여기서 질문하고 여기서 답변을 하니 더 이상 어디 밖에 나갔다가 뭘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건 저도 이제 이거 개발하면서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된 거죠. 일단 처음에 제가 약간 흥분을 해서 차분하게 설명드려야 될 걸 갖다가 그냥 막 나가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차분하게 처음부터 이제 슬라이드까지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준비한 설명은 그런데 처음에 제가 20년 만에 이런 자리에 한번 23년 만에 이런 자리에 한번 섰죠. 옛날 주주청에한테 한번 했었는데 혹시 나이도 먹어갖고 상당히 감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저 없이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알파고 처음에 나서 시트를 찾죠. GPT.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아는 분들은 다 알죠. 프로그래밍을 아시는 분들은 다만
자기가 이제 그 업계 못하니까 그 비밀을 공유를 못하고 이거 못하는데 알파고나 GPT나 다른 거는 속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드웨어 스펙, 뭐 엔비디아 칩셋, 뭐 이런 거 뭐 수천 개 집어넣고 조 단위의 하드웨어 장비를 투입하고 하지만 그 조 단위에 투입된 장비는 결국은 뭐냐? 카시오 전자기다. 계산이 그거 속도 빠르게 하고 저장 용량 많이 커버하고 하는 그 이상 없지 기술 발전이 없었다는 거죠. 지난 30년 동안 적어도 윈도우가 등장하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고 인터넷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30년 동안 IT 업계에서는 단 푼턴만치의 기술 발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드웨어 스펙만 가지고서 그리고 온갖 임기응변적인 그 즉흥적인 코드 발상 이런 것을 갖다가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짬뽕으로 끓여낸 것이 바로 GPT 이런 것들입니다.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GPT 기술이라고 하는데 빅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가 큰 거잖아요. 이게 무슨 기술이에요? 데이터가 크다.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 IT 업계 사람들의 자질이 너무너무 많죠. 저도 뭐 자질이 안 좋은 사람이지만 분명히 얘기하는데 IT 업계는 저보다도 자질이 많죠. 너무 거짓말이 많이 난무하고 과장이 난무하고 딥러닝, 이거는 딥러닝 30년 전에 나온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옛날에 순서도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가서 피드백하고 또 내려가서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딥러닝 딴 거 아니에요? 이게 딥러닝입니다.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반영된 거죠. 이미 30년 전에 나온 기술 그리고 그 딥러닝, 그 빅데이터 그리고 온갖 즉흥적인 코드 이 IT 업계는 아직까지 그 깊이가 없어요. 넓기는 무척 넓은데 다른 체계 예를 들어 뭐 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통적인 오래된 분야에 비하면 그 깊이가 너무 얕아서 이 IT라는 것은 뭐냐면 태평양이 있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미국까지 걸어서 태평양을 걸어서 건너갈 수 있을 정도 무릎밖에 깊이가 없는 그런 태평양을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I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좀 죄송하지만 바로거든요. 얼어 죽을 놈에 바로 잡고 인공지능이에요. 아직까지 인공지능 시험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다 카시오 전자기사 거기다가 등장하고 다이아몬드 갖다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알파고, 챗GPT 그런 것들이죠. 보통 중급 프로그래머 정도면 다 할 수 있습니다. GPT 이건 뭐 중급 프로그래머 우리도 뭐 있고 우리도 우리 사무실에서 지금 있고 뭐 하는데 다 만들 수 있어요. 단지 그 하드웨어 이제 자금 즉 GPT-3랑 GPT-4랑 기술 차이는 일체 없습니다. 차이는 뭐냐면은 그 CPU, GPU를 얼마나 많이 투자했느냐 그 차이지. 그것을 마치 기술 발전인 것처럼 3에서 5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차이가 없어요. GPT 100이 되더라도 기술은 똑같습니다. 돈만 많이 들어가고 엔비디아 칩셋만 청각적으로 많이 투입돼 전기만 그런 GPT 그러면서도 준비해온 게 무척 많은데 20분 내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대충 GPT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날로그 기술이에요. 이게 디지털이 아니에요. 컴퓨터는 공유 디지털인데 GPT 이 친구는 공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요 가운데 선을 0.5에서 넣으면은 이게 뭐그 아래면은 0 해갖고 이거 0.7 아니면 0.25 이런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거 툭 잘라버립니다. 툭 잘라버리고 뭐 단순히 이런 식으로 출력시켜서 통계적으로 GPT 기술이라는 것은 통계학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냥 통계학이에요. 통계학을 갖다가 프로그래밍에 집어넣은 게 그게 GPT고 따라서 이거 아날로그가 아닐 수 없죠. 오류가 항상 오류 발생의 이제 잠재적 위험성을 잠재적이 아니라 거의 한 깊이 들어가면 항상 거짓말만 남죠. GPT 쪽은 핵심 코드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임기응변적인 즉흥적인 코드 그런 거고. 이제 K-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인간은 오히려 인간은 아날로그 동물이라고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유 체계 그 자체는 원리 그 자체는 디지털이에요. 체계와 로직은 인간 머릿속에 로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로직 자체는 오류가 없는 거고 잘못된 게 없는 거거든요. 그 체계관념, 체계라는 것이 언제 생겼냐 하면은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에게는 쉽게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천지창조 때 생겼어요. 체계라는 관념.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돼 왔고 앞으로도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이 체계라는 것은 일체 변화가 없어요. 천지창조 때 생겼던 체계관념이 지금도 있고 지금까지 하나도 변화됨이 없이 왔고 또 앞으로 변화됨 없이 갈 겁니다. 그것은 완전 디지털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사유 구조는 그 체계관념에 의해서 돌아가죠. 여기도 변호사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그분들 머리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 체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체계 그 자체는 머리가 없어요. 가끔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그럴 때야 좀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 있어도 그래서 교과서라는 것이 그 체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류가 없죠. 아무튼 물론 뭐 오타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교과서라는 것은 교수님이 직접 쓰고 여러 다른 사람한테 검수를 받고 해서 단 한 문장의 오류가 없어요. 하나의 교과서를 보통 한 몇 년을 쓰는데 몇 년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오류가 있으면 거기서 나오죠. 오류가 만약에 있으면 뭐 나중에 뭐 수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교과서는 오류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K-엔진은 교과서 지식 한 문장 한 개의 지식이 컴퓨터 안에 들어간 겁니다. 단 그것이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마치 교과서처럼. 그리고 어떤 요청,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역시 체계적으로 그 체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독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체계의 로직에 의해서 이제 추출을 해내서 결합을 시켜서 출력을 하죠. 요청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여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오류가 발생하는 건 불가능해. 이게 K-엔진. 제가 한 20년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어디 좀 갔다가 다시 나와서 지금까지 20년 1개월이 됐는데 그 20년 1개월 동안 딱 저는 이거 하나만 했습니다. K-엔진 하나만 했습니다. 이상하게 이거 하나 자꾸 머리에 꽂히고 해서 그때 우연히 컴퓨터도 배우고 해서 좀 늦게 나이 40에 이제 컴퓨터를 시작했는데 지금 60이 돼서 이거 K-엔진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K-엔진은 체계이기 때문에 신이 창조한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한히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고 비록 이 안에 뭐 99.9%의 데이터들은 다 들어가지만 데이터 질문이라면은 그 교과서 지식은 다 들어가고 인류의 모든 질문의 99.9%는 여기서 다 답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양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작은 걸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면 좋아요. 들어갈수록 좋고 뭐 많을수록 좋죠. 다만 엄청나게 컴팩트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은 뭐 그런 얘기고
데이터는 무한 데이터를 수반할 수 있고 또한 그 각 체계마다 계속 세분화, 무한 깊이로 파고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일체 중복 없이 혼돈 없이 하나의 체계 속에서 이 세상 모든 지식, 이 지상 세계, 천상 세계의 모든 지식들이 단 하나의 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그는 있을 수 있어요. 하다가 뭐 전기가 끊어졌다든지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K-엔진. 그리고 이제 이 K-엔진은 매우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별거 없어요. 참 마치 이제 뭐 사법고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 되돌켜 보면은 머릿속에 하얗고 별로 아닌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딱 그런 거죠. 구조는 간단합니다. 구조는 간단한데 단지 뭐 일반인들한테 설명하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이 이제 그런데 이건 백서를 한 몇 번 읽어 보셔야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좀 어려워. 하지만은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의 코드량을 치면은 핵심 코드가 4페이지, 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K-엔진. 제 자랑이겠지만은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을 E 이퀄 MC 자승 E 이퀄 MC 자승 5글자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고 근본적인 것은 항상 간단하게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준비한 건 너무 많이 준비해갖고 이제 질문 답변을 받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30분 시간. 네, 지금부터는 K-엔진 기술에 대하여 각종별 전문가와 직접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이기쁨 기자라고 합니다. 네. 이 기술 관련해가지고 사전에 주신 뭐 자료나 좀 어떻게 보니까 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약간 세법이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에 한해서만 뭐그 서비스가 뭐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사전에 주신 자료에서도 있지만 뭐 좀 적용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래서 좀 추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네, 감사합니다. 법인세라는 것을 갖다가 선택한 게 어떻게 선택한 거냐면 처음에 제가 저기 법원 AI 옵션이라는 회사가 있고 제가 거기 대표고 법원 경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 법원 경매를 가지고서 손흥수 윤경 변호사 두 분이 쓴 부동산 경매라는 책이 있어서 한 2,200페이지였는데 그걸 가지고서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저작권 관련 또 어떻게 협의도 좀 안 되다가 그런데 우연히 여기 있는 여대원 과장님이 저작권 없는 자료 중에 국세청에서 발간한 법인세 자료를 발견한 겁니다. 일단 저작권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국세청 자료는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교과서 수준이고 좀 그렇게 해도 어쨌든 풀어가지고 교과서처럼 어떻게 풀어서 만든 게 바로 이 지금 K-엔진 첫 번째 시가에 나오는 제일 테스트 버전 이것이 법인세가 된 겁니다. 왜 이거 법인세를 택했느냐 하면 그런 뭐 이유도 있지만 일단 가장 어렵고 가장 전문적인 분야, 가장 힘든 분야를 가지고 한번 보여줘 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수긍을 하겠지. 그런 취지에서 법인세를 택한 거지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모든 분야, 여행, 요리, 뭐 헬스,
자동차, 뭐 카센터, 뭐 일상적인 모든 영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6기가 아니면 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 안에 전문적, 일반적, 일상적 모든 데이터들이 지식 데이터들이 이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 법인세인데 지금 또 만드는 그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다음에 나올 것이 이제 임대차 보호법인데 임대차 보호법이 제일 좀 타겟이 맞는 게 양도 많지도 않고 또 일상적으로 가까운 것.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게 라이센스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라이센스가 방식으로 1000개를 만드는 기업에게 이제 부여가 될 건데 그들이 이제 다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분야의 지식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쪽으로 확대를 하는데 확대하는 방식은 제가 다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드는 거죠.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세상 모든 기업들 중에 한 10,000개 정도의 기업이 아마 동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을 저희 라이센스 신청을 하면은 라이센스를 이제 부여해 주죠. 보통 한 2년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2년 계약 정도 이제 라이센스 갱신을 이제 해 나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가장 첫 번째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데가 주식회사에 대한 AI 옵션이죠. 제가 저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습니다. 답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WNS 박지수 기자로 합니다. 네, 그 지금 하시고 계신 게 부동산 경매 관련 사업도 하시고 계시고 또 11월 이내로 임대차 보호법 관련 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요즘 되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권리 분석이나 이런 부동산 등기 분석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경매를 진행할 때 이제 그 매수인이 입찰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분석에 대한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곧바로 권리 분석 결과를 이제 내놓는 그런 식의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그건 아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시간적으로 한 K엔진 한 3.0 정도에서 아마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어떤 정도냐 하면은 어떤 자기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아니면 우리 집이 지금 경매에 들어갔다 이때 변호사나 아니면 법률 브로커를 이제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찾아다녀도 그때 찾아다닐 때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변호사와의 상담, 그러니까 이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럼 변호사를 통해서 의문이 풀리죠. 네. 지금 내 상황은 이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변호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챗GPT나 사실 다를 거는 없어요. 다를 거는 뭐냐면은 오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오류 없는 챗 GPT지만 근본은 GPT는 아니죠. 전혀 다른 건데 챗 GPT를 생각하면 온갖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챗 GPT는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거고 저희는 교과서를 가지고 체계적 교과서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답변량은 체계적 교과서로부터 나오는 답변량은 무한하죠. 무한히 답변을 하세요. 모든 것을 어느 분야의 모든 것을 답변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는 게 1.0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 3.0 가면은 아예 권리 분석 이제 그 자체 결과에 이것은 이래야 된다. 한 번에 대화 과정 없이 한 번에 하는 것은 그거 상당한 그 수가 물론 그 어렵다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라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코딩이 많이 들어가고 그건 어떤 그 창조적인 발상의 문제가 아니라 투입되는 인력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K엔진은 인력적인 그 K엔진이 등장하고 의사 변호사 다 없어진다는 맞기는 맞는 말인데 챗GPT한테도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없어지는 이상으로 더 할 일들은 더 많아집니다. 제가 알기로.
어쨌든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식이라는 세계는 무한하고 항상 사람들은 경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인력 시장은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그게 아니라 인력 시장 쪽으로는 더 긍정적인 기여를 이제 하지 않을까. 일단 이 KNG 쪽으로는 한 1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내지는 국내적으로 한 10만, 100만 명 정도의 신규 인력 창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신규 인력 창출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런 KNG 뭐 2.0, 3.0까지 올라갈 때는 그런 서비스까지 해야 되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많이 필요하죠. GPU가 필요하지 않아요. GPU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GPU는 그냥 그 옛날에 뭐 인텔 무슨 뭐 펜티엄 어쩌고 하는 그 정도면 내도 충분합니다. 메모리도 뭐 필요 없고 오히려 인력이 많이 상당히 뭐 고도로 창조적인 건 아닐지라도 많은 프로그래밍과 많은 자료 수집과 여러 가지 이제 우수한 작업들이 이제 발생하죠. 그렇게 됨으로써 인류 사회는 그냥 완전해져서 완전한 사회가 누구나 개개인이 지금도 뭐 챗GPT 가지고서 나는 이제 챗GPT만 있으면은 모든 거에 박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비슷해요. 참 겉모습은 챗GPT랑 되게 비슷한데 추구해오는 원천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결과는 어쨌든 제가 한 20년 전부터 챗GPT 같은 걸 좀 만들어내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때 OX로 답변하는 것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보고 결과는 이제 챗GPT랑 마찬가지였는데 챗GPT는 딥러닝과 빅데이터 갖고 지난 30년 동안 발전을 해왔고 저는 지난 20년 동안 오로지 체계 로직으로 발전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GPT 형태로는 사실 그것도 관심을 안 가진 건 아닌데 한 5년 전까지는 GPT 형태로 해서 AI 혁전에서 한번 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반적인 분야 같았으면은 그 제가 좀 아쉬운 게 일반적인 분야에서 그걸 했으면은 모를 수 있어도 박수를 받았을 거고 사실 처음에 그때 그 법원 경매 GPT 버전을 법원 경매장에 한번 뿌렸을 때 프라이드로 그냥 출력까지 해서 뿌렸을 때 엄청난 반응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지점 신청이 105개 전국 부동산에서 경매회사, 경매업체와 부동산에서 지점 신청이 이제 세도를 했고 그 중에서 10개의 지점을 선정을 해서 한 적이 있었죠.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오류가 뭐냐? 이 오류가 이게 돈과 직결된 분야에서 오류가 나니까 이건 진짜 1000개 중에 1개라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오류가 있다 보니까 그때 그냥 주저앉았죠. 오늘 잡고 그냥 여기까지만 답변하겠습니다. 그 짧은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또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강문서 흥미시고 선임 기자인데요. 네. 지금 법인세법 그다음에 임대차 보호법 특화 SLLM이잖아요. 근데 SLLM이라도 이 데이터 학습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SL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챗GPT처럼 LLM을 하는 게 아니라 특화된 특정 영역을 한 뜻으로 제가 얘기한 거고요. 그건 아니고요. 완전히 이건 일반적인 거다. 텍스트로서 그냥 지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임대차 보호법이다. 그러면은 거기 뭐 계약서 분석, 계약서 해석이나 뭐 어떤 재개정되는 법령 적용, 특히 이제 그 기존 판례 분석 이런 것이 많이 학습이 돼야 제대로 K엔진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텐데 현실적으로 한 95% 정도는 지금 법원 판례가 비공개되고 있잖아요. 판사들이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K엔진은 이 데이터 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네. KNG는 학습하지 않습니다. 이미 학습된 여기 앞에 계신 뭐 교수님이라든지 이분들이 KNG를 만듭니다. 데이터를 올립니다.
이미 학습된 자료가 다 올라가서 완성되어 있는 교과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교과서 즉 그 어떤 책을 쓴 교수님과 그 교과서는 동일인이죠. 그러니까 교수님에게 질문하면 나온 답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K엔진 요 교과서를 장착한 데이터화시킨 K엔진에게 질문하면 똑같은 답변이 나가는 겁니다. 학습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이미 학습은 끝났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혜림 기자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인력 비용이 좀 많이 들 거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자료에서도 보면 이제 앞으로 일반계 분야에서 이제 이런 전용 챗봇을 만들 거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예. 그럼 이 만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또 그런 전문 분야에서 내용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그 전문가들한테서 이런 인풋을 넣을 내용을 받아서 다시 그 AI 학습을 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좀 들 것 같은데 예상하시는 비용 규모가 있는지 또 이런 걸 또 어떻게 충당하시는지. 예,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랜 동안에 한 3년 전부터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뭐 또 누구는 이렇게 하자, 또 다른 주주는 또 저렇게 하자, 뭐 저는 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왔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한 1조 정도 들 거라고 저 앞에 저쪽에 있는 저기 박 변호사한테 아마 그런 얘기 첫 번째 것 같은데 옛날에 한 5년 전, 10년 전 1조 정도 들 것 같다. 근데 이제 지금도 최근에도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라이센스 방식으로 하자, 뿌리자라고 하다가 그냥 직접 하자. 근데 직접 하자. 그런데 라이센스 형태를 통해서 만들기는 그냥 기업들이 데이터 입력해서 만들면은 우리 돈은 안 들어가니까 만 개의 개별 기업들이 자기 돈을 넣어서 자기가 데이터를 만드니까 그 1조라는 비용이 만 분의 1로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이제 생각을 했고 또 한때는 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은 현재 아직도 그것이 결정적으로 결정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방식도 있는 게 그냥 오픈을 해버리고 아무나 다 올려라. 여기 로직은 플랫폼이 있으니까 마치 그 카페 같은 데는 아무 자기 주제로 자기 카페를 만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레딧 같이 미국의 레딧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뭐 아니면 DC 인사이드에서 하나의 자기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 제목 자기 타이틀 그 분야 내에서 자기의 서비스를 이제 해 나가는 게시판을 하는 것처럼 각 분야를 각자 정해서 이렇게 전 세계 오픈해서 오픈 플랫폼으로 할까 하는 생각도 또 한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그렇게 해야겠다라고서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라이센스 방식을 해서 각 개별 기업들이 이렇게 저희 라이센스 주고 라이센스 비용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시소 국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교과서라는 단어가 잘 등장하고 이제 언어 모델 기반이 아닌 지식 기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과서라는 게 앞서 질문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지 않고 전문가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공지능 학습이 아닌 전문가가 개입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헌법이라고 하면 헌법 자체를 다 입력을 해서 거기서 답변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내놓는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일단 대표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쨌든 이런
어떤 전문가가 집필한 뭐 이런 문헌이나 이런 거를 토대로 토지로 입력을 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챗GPT와 비교하면 지금 챗GPT는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드린 게 뭐 네. 똑같은 사람이 또 종종 나타나니까요. 네. 보면 지금 점점 챗 GPT 3.5에서 4.0 계속 발전하면서 이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뭐 변호사 시험에서 뭐 상위 뭐 정확한 수치 기억나지 않지만 뭐 30%에서 최근에는 뭐 상위권까지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회의 엔진과 회의 엔진은 언어 모델 기반이 지식 기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메모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시사회가 20년 만에 처음이라 가지고 하여간에 두서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어 기반과 지식 기반, 먼저 제가 좀 다시 한번 IT 업계 사람들 이걸 좀 해야 되겠는 게 언어에 계속 달라붙어 있어요. 언어 가지고 지금 또 번역 프로그램, 실은 지금까지 가장 발달한 프로그램은 뭐냐? 제가 알기로는 OSN의 데이터베이스 이거 빼고는 번역 프로그램이 가장 발달한 프로그램일 겁니다. 인공지능에 가장 가까운. 하지만 인공지능이 아닌. 번역 프로그램은 지금 뭐 한 문장 집어넣으면 좀 단문은 번역하지만 여러 문장 한 페이지 정도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제 인공정박아가 되죠. 왜 정박아가 되느냐 하면 언어 기반이라서. 이게 컴퓨터가 지식을 사실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컴퓨터가 생명이 아니라 인지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 인지하는 것과 동일한 이거는 사실 인지와 같은 레벨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인공지능은 인지 기반이 없어요. 센서 기반이에요. 단어, 사전 기반이지 지식 기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식은 언어가 아니, 지식 그 자체는 사과는 빨갛다라는 것은 이것은 문장이지만은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은 이미 문장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하나의 정신적 관념이죠. KNG는 바로 그 정신적 관념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 관념들이 분야마다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과서입니다. 즉 교과서를 갖다가 학습할 필요도 어차피 그 관념들이 체계적으로 다 이미 학습이 100%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그 교수의 수준에서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걸 뭐 더 이상 뭐 내가 쓴 책을 갖다가 내가 다시 학습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학습할 필요는 없고 그 지식에서 출발을 한다는 말이 그것이 무척 중요한데 지식은 관념이죠. 즉, 근데 GPT는 언어에서 출발하죠. 유형적인 언어에서 출발합니다. 벌써 문제가 심각하죠. 이것은 문장, 언어, 문장 그 이면에 있는 지식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것은 실은 그 지식이 저장이 된 겁니다. 즉, 지식 ID 넘버 몇변. 그것이 바로 그 지식이지, 그 지식을 표현한 사과는 빨갛습니다 라는 그 문장은 그 자체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지식에 대한 그 지식을 가리키기 위한 보조 자료일 뿐이지, 보조 데이터일 뿐이지. 그래서 그 정제된 지식들 간의 결합, 정제된 지식을 제어하는 그 로직, 그게 KNG입니다. 그리고 요건 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릴 것 같고 또 뭐 있었죠.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진행을 해서 기억이 잘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네. 그러면 이게 인공지능 학습이 아닌 지식 기반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헌법 자체를 그냥 다 학습시켜가지고 그 정보를 거기서 뽑아내는 건지 답변이 헌법학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헌법 교과서. 교과서에는 헌법사도가 있죠. 그 교과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세법에 대해서 지금 뭐 말씀하셨으니까 그 세법 관련 부분을 다 그걸 학습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는 건지
대법이라고 하면은 한 분야가 뭐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 만 페이지 정도 되겠죠. 뭐 모든 분야를 다 합치면 5천 페이지나 어쨌든 간에 거기 그 정도 된 교과서로 쓴다고 해서 참 항상 교과서로 환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체계고 그 체계를 가장 잘 구현한 것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과서 한 5천 페이지 정도면 제법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5천 개의 데이터 로우가 존재하는 겁니다. 5천 개의 페이지니까 한 페이지당 한 20개 정도의 지식이 있다고 치면 문장이 있다고 치면은 5천에 20개면은 10만 개. 즉 대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그 로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우. 데이터베이스 줄 행. 로우가 대법은 10만 개가 될 겁니다. 그 10만 개가 체계적으로 서로 얽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자기 둥지를 지을 때는 지푸라기 갖고 와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새집을 짓는데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죠. 그 새도 참 그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만든 체계가 아니면 새한테도 깃들어져 있는 그런 식으로 그 10만 개의 로우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서로 간에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연결관계를 지식들 간의 연결관계를 잘 정리하고 맞춰주는 것이 그걸 지금 현재 그런 것 중에서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발달한 게 바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가 책에는 거의 동일시하게 여겨져요. 물론 이때 교과서는 법률적 교과. 그래서 제가 법대로 나온 게 상당히 좀 행운스러운 게 가장 체계가 발달한 것이 이제 법학이고 법률이고 다른 분야의 책들 보면은 사실 체계가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체계적인 학습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제가 말하는 체계라는 게 도대체 뭔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 사실 이번에 법인세 데이터를 갖다가 집어넣을 때도 체계관념이 없는 분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데이터를 그 자료를 갖다가 정리해서 집어넣는 거 보니까 체계를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또 돈도 한 몇천만 원 날리고 한 것도 버리고 그랬는데 일단 핵심은 체계입니다. 이 체계라는 말에 대한 전달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즉 KNG는 체계 로직이에요. 체계 로직. KNG는 체계 로직. 그 체계 프로그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체계인데 체계라는 걸 설명드리려면 체계적 학습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그냥 금방 된 건 아니죠. 이 점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체계가 곧 KNG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체계 안에 다 들어옵니다. 즉 한 권의 교과서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다 들어오는 지식과 사실, 현상 모든 것이 한 권에 물론 그런 책은 한 1억 페이지 되겠죠. 넘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것이 바로 KNG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은 3시까지 좀 남았으니까 10분 제가 좀 떠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박종배 대표이사께서 참석자분들께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제 OS라고 하잖아요. OS. KNG는 OS라는 겁니다. 윈도우, 리눅스, iOS, 안드로이드 이런 건 이제 OS라고 하는데 사실 이 세상에 OS는 유닉스와 윈도우 2개밖에 없다고 해야 되지 않나. 대부분 다 유닉스 계열에서 나왔고 맥도 맥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OS 이 OS들은 모든 프로그램들, 모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모든 앱들은 일단 윈도우에 꽂혀서 돌아가죠. 물론 자체 그냥 그 원시적인 OS를 만들어서 돌아갈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 윈도우에 꽂혀서 돌아갑니다. 윈도우가 한때는 위대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API.
꽂아서 쓸 수 있는 API, 즉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래스도 다 함수가 아니고 진짜 함수 컴퓨터는 윈도우는 그냥 함수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고 잘 쓰기 편하게 돼 있는 그런 체제다, 그런 프로그램이다, 대체.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게 기계적인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윈도우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일단 자꾸 교신을 하면서 답변을 할 때 기계적인 답변을 하거든요. 지금 윈도우는. 그것만 가지고서도 상당히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죠. 그런데 KMG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이제 감이 좀 오셨을 수도 있지만 기계적인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지성적인 답변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OS가 윈도우라면은 KNG는 지성적 OS. 물론 지금까지의 거의 기계나 다름없는 것들은 그냥 기계적 센서, 주로 자율주행차 같은 센서. 그것이 이제 윈도우 OS와 윈도우 리눅스 OS와 교신을 하면서 자율주행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챗봇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성적인 거고. 그런데 모든 지금 솔루션들이 기계적인 OS와만 교신을 하고 지성이 없어요. 즉 예절도 없고, 감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건 오로지 지성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주차를 시킬 때도 좀 예절 바르게 주차하는 사람이 있고, 예절 없이 주차하는 사람이 있고, 예절 없이 주차하는 사람은 윈도우에 직접 꽂힌 자율주행차고, 예절 있게 바르게 주차하는 사람은 윈도우 위에 다시 K엔진이 있고 K엔진 OS가 있고 그 K엔진 OS에 꽂혀서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예절을 가지고 윤리적이 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그 어떤 프로그램도 지성적인 질문은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기계적인 질문만 했는데 이제 K엔진이 점점 완전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도 물론 대부분 센서 기계적인 걸 하지만은 5% 정도는 최소한 5% 정도는 지성적인 질문 답변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없죠. 물론 이것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은 자율주행차가 지성적인 K엔진이 좀 더 발전을 하고 K엔진과 교신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 가서야 운전면허증을 이제 딸 수 있지 않을까. 자율주행차 아직도 운전면허증 못 따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 일론 머스크도 속았죠, 자기 직원들한테, IT 책임자한테. 만들 수 있다. 근데 못 만들죠. 이 센서만 갖고 되는 게 이제 아닙니다. 그리고 매우 어렵고 센서만 근본적으로 자율주행차는 항상 위험해요. 챗GPT도 항상 위험하고 근본적으로 오류를 아날로그 기술이니까 오류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챗GPT가 오류를 극복하는 방법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립니다. GPT를 버리는 겁니다. GPT를 버리지 않고서는 오류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KNG는 이제 모든 것에 OS가 되는 겁니다. 모든 앱에 OS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계적인 OS가 없죠. 누구 어디 만든다고 하다가 자꾸 상표만 당하고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인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윈도우 있고 리눅스 있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게 단집적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 갖고 쓰면 되니까 특별히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투자할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얼마 투입도 안 되고 해서 이제 OS가 안 나오는데, 기계적인 OS. 이제 KNG 등장함으로써 이것이 점점 이제 고도화되면은 거꾸로 KNG에게 적합한 기계적 OS가 또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KNG이 자체 OS를 만들겠죠. 그런데 그 OS는 당연히 모든 다른 앱들의
또 다 생각하면서 만들겠죠. OS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그저 그냥 뭐 하나 만들자, 뭐 대통령이 지지를 하고 삼성의 뭐 이재용 회장이 뭐 OS 만들자, 돈 갖다 박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은 이미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예, 그 수요가 있어야 돼, 그 필요가 있어야 돼. 그 필요가 있으면은 OS를 자연스럽게 만들지 말라고 해도 만들어지거든요. 앞으로 K엔진에 의해서 대한민국 OS가 기계적 OS가 탄생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뭐 네, 좋은 말씀 같아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시면 공식적인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시사회 폐회 후 질의해 주시거나 퇴장 시에 나눠드리는 간행문에 대해서 기재된 연락처 또는 메일로 질의사항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류 없는 인공지능 K엔진 시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